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뭐 했냐면은, 페이지 시프트 키잉에 대한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이 뭐였냐면은, Q 펑션을 그 finite range의 인티그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Q 펑션을 그러한 방식으로 썼더니 뭐 MRE 페이지 시프트 키잉을 우리가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쵸? 또한 PAM이나 QAM 같은 경우도 올터네이티브한 표현 형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리뷰를 했던 거 뭐냐면은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있어서 옵티멈 디텍터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옵티멈 디텍션을 했었을 때 성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빨리 그 리뷰를 했었죠. 그쵸? 오늘은 그것을 왜 했냐면 대체 그 심볼 에러 레이트이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까지 배웠던 페이딩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AWG 채널이 아니라 페이딩을 겪게 되면 성능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사전 지식으로 우리가 AWG 채널에 있어서 심볼 에러 레이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AM, PSK, QAM에 대해서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데 어떠한 채널이냐면은 레일레이 페이딩 채널 뿐만 아니라 이제 낙하감이 M 페이딩 채널에 대해서도 오늘 그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AWGN 채널이라고 했었을 때 BPSK 바이너리 페이지 시프트 킹을 쓰면 옵티멀 디텍션을 우리가 할 경우에, 옵티멀 디텍션이라는 것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사용했을 경우, 그쵸? 그렇게 했었을 때 심볼 에러 레이트, 이제 비트 에러 레이트이 되겠죠? 비트 에러 레이트가 얼마가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죠. 그쵸? Q 펑션 가로 해놓고 루트 2 숫자 2 곱하기 뭐였어요? SNR. 그쵸? 그러니까 BPSK일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 곱하기 SNR이니까 SNR이 시그널 에너지 그 다음에 노이즈 스펙츄얼 덴시티,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S 심볼 에너지, 이제 비트 에너지하고 심볼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BPSK일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심볼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노이즈 스펙츄얼 덴시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값에 의해서 비트 에러 레이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선 채널을 겪게 되면 어떠한 채널을 겪게 되냐면 이러한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루는, 그래서 페이즈가 이만큼 디스토션이 되고 앰플리튜드가 이만큼 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AWGN 노이즈가 더해진 시그널이 오면 나는 S tildeT를 보내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건 뭐냐면 이거에 SNR을 구하여라 막 그런 것들을 했었을 거예요. R tildeT에 SNR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구했냐면 S tildeT 그 다음에 H tildeT 그 다음에 노이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면 이거의 R tildeT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는 이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은 페이딩이 붙는 이 부분이 붙는 거죠. 그쵸? 그래서 SNR 값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쵸?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요 SNR 값이 지금 어떻게 돼요? 금방 EB over Nnot은 디터미니스틱한 값이잖아요. 전송할 때 이 에너지 값은 그 어떤 보내는 전송 파워에 주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N0 값이랑은 디터미니스틱한 값인데 알파 제곱이 붙으면서 SNR 값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랜덤한. SNR 값이 랜덤하게 변해가지고 SNR 값만 본다라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SNR 값이 변화되는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도 랜덤하게 알파 값이 변함에 따라 이 비트에러 레이트 값도 계속 변할 거다라는 거죠. 비트에러 레이트 값도.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을 평균을 취해가지고 평균 에버리지 비트에러 레이트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거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아마 알기 조금 어려울 수도, 지금 딱 바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이해 다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이 S over N0 값은 페이딩 채널을 겪지 않는다라면 이 값은 픽스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값을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지금 뭘 무시하냐면 로그 노멀 섀도잉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리시브드 된 시그널 파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에너지 값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것이다.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도 주어져 있을 것이다. KT0로 주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이 SNR 값은 이 값을 예를 들어 10dB라고 한다라면 여기 10이라는 값에서 이렇게 항상 똑같은 값으로 오게 되어서 SNR 값이 이 SNR 값을 여기 SNR Y축으로 한다라고 하고 여기 시간을 T라고 한다라면 매 시간 똑같은 SNR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페이딩을 통과하게 되면 received 된 시그널의 SNR 값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페이딩이 겪지 않고 AWGN 채널을 겪는다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Q 루트 2 감마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은 알파 제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알파 제곱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 Q 루트 2 감마에서 이 감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할 때면 SNR이 좋아져서 비트에러 레이트 값이 좋아질 테지만 이렇게 할 때는 또 비트에러 레이트 값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더 나빠지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들을 다 에버리지를 취했었을 때 각각 이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에러 레이트 값, 또 밑에 내려가 있을 때 비트에러 레이트 값, 매번 심볼 값마다 이것들에 대한 비트에러 레이트 값이 달라지게 될 텐데 요 검정 거면 다 똑같을 텐데 빨간 거가 돼가지고 매 시간마다 심볼이 어떤 채널을 페이딩 채널을 겪음으로써 알파 제곱이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겪어가지고 나의 들어오는 SNR 값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어서 SNR 값이 계속 변화되니까 그 값을 평균을 하는 거가 받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 값이 디터미니스틱 해갖고 감마가 주어지면 요거가 딱 값으로 우리는 그 전에 구해서 어떤 커브를 그렸는데 지금은 이 감마 값이 계속 랜덤하게 변하고 있어서 얘에 대해서 평균값을 취하겠다라는 거가 오늘 첫 번째 할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데 모듈레이션이 PAM, PSK, QM일 때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이 알파가 그 채널의 페이딩의 앰플리튜드잖아요. 알파 제곱은 우리가 게인이라고 그랬고 채널의 게인이라고
중간고사 보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알파의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레일레이냐, 뭐 라이시안이냐, 또 낙하감이 M이냐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알파가 만약에 레일레이 채널로 모델링이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이 없는 경우죠. 그렇죠? 일반 도심 지역에서 막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이 기지국하고 받는 사람하고 바로 들어오는 라인 오브 사이트 어떤 웨이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또 라이시안일 경우에는 시골길을 가면은 주위에 뭐 이렇게 들판이 있어서 막고 있는 게 없어서 라인 오브 사이트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시안 채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죠? 또는 낙하감의 M에서 M 값을 조금 크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런 모델링을. 그래서 이 알파의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BER이나 심플 에러 레이스를 구하는 것들을 오늘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레일레이하고 낙하감이 M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채널이 정말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채널이 나빠져가지고 이 채널 나빠진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두 번째 파트에서 공부를 할 텐데, 이 어떠한 방법들이 있냐면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또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다이버시티라는 방법을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리뷰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난주에 이런 걸 배웠어요. Q 펑션의 또 다른 표현법 했었죠. 그쵸? 그래서 Q 펑션은 가우시안 Q 펑션, 그러니까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테일의 면적을 구하는 거가 Q of X의 정의였는데, 똑같이 여러 가지 수학적인 그 유도 과정을 통해서 파이분의 1, 여기서 2분의 파이, 2분의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분의 x 제곱 세타에 대해서 적분,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었고, q 제곱도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똑같은 포맷인데 0에서 2분의 파이가 아니라 0에서 4분의 파이로 된다라는 것을 숙제로 내줬죠. 그렇죠? 그리고 숙제에 있던가요? 그리고 증명하라고 내가 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두 가지의 올터네이티브한 표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봤더니 PA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심플 에러 레이스를 구하면 m분의 2 곱하기 m-1 q 펑션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 mr이 PAM일 경우에 분의 6, 그 다음에 심플의 SNR 감마 S라고 했는데, Q 펑션 이 부분에 올터네이티브한 표현법을 쓰면은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들어갈 테니까, 요 부분을 제곱해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아까 그 올터네이티브한 폼을 써가지고 해보면 여기 GPAM이라는 컨스턴트 값을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PSK도 마찬가지로 그 지난 시간에 유도한 거 가지고 써보면 0에서 n분의 n-1 파이까지 인티그레이션 하고, 여기 파이분의 1 곱해지고 엑스포넨셜 안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 감마 s SNR 펄 심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그래서 m이 주어지면 이 값은 컨스턴트한 값이 되는 거죠. 그쵸? MR이 괌에 있어서는 심볼 에러 레이트 PSE는 4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Q 펑션 n-1분의 3, 그 다음에 감마 s가 있고요.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제곱, q 제곱, n-1, 3, 감마 s. 이렇게 있는데, q 제곱에 대한 아까 올터네이티브 표현법이 있고, q에 대한 올터네이티브 폼을 이용하면 이렇게 올터네이티브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싱글 인티그레이션의 방식으로.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것도, 또 지난 시간에 한 거가 뭐냐면은 디퍼런셜 DPSK, 그 바이너리 디퍼런셜 PSK일 경우에 2분의 1 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B, 그러니까 이것은 SNR인데 펄 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리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퍼포먼스, 어떤 퍼포먼스냐면 심플 에러 레이스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페이딩 채널에서의
심볼 에러 레이트 퍼포먼스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듯이 S-T가 있는데 채널이 곱해져가지고 노이즈가 섞여서 received signal R-T가 되었다. 여기 tilde를 붙인 이유는 equivalent low pass signal form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ilde를 붙였는데 뭐 달리 변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received signal은 R-T는 S-T, H-T 더하기 N-T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received signal의 SNR 감마는 어떻게 될 거냐면 N-not H-T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심볼의 에너지 값, ES 값이 되는데 이 H-T 제곱이 알파 제곱 값이 되어서 알파 제곱 T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알파 제곱 값이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감마도 랜덤 프로세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는 그 중간고사 전에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해왔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알파 제곱이 예를 들어 알파가 렐레이 채널이다. 그러면 알파 제곱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랐어요? 이게 렐레이 채널이다 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의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을 따랐죠? 엑스포넨셜. 그렇죠? 만약에 알파 이 채널이 라이시안 채널을 겪는다라면 알파 제곱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랬죠? non-central chi-square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 디그리 프리덤은 2인 걸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ES 나누기 N-not 이 부분은 일종의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이 알파 제곱에 대한 우리가 PDF를 안다라면 감마의 PDF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렐레이 채널이다 라고 한다면 감마의 PDF는 P 감마는 감마 바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바분의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감마 바는 무엇이냐면 알파 제곱의 평균값인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야기한 거 곱하기 ES 아까 나왔던 ES 나누기 N-not 값이 감마 바가 되니까 그 감마 바로 표시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도 과정은 중간고사 전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는 거고, 그다음 CDF 정의에서 내리면은 이러한 엑스포넨셜한 CDF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MGF라고 하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감마의 MGF다 그러면은 여기 엑스포넨셜 S 감마. 그러니까 일종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마, P 감마. 이 PDF로 그렇죠? 이 PD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마이너스가 보통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 마이너스 붙이는데 확률에서는 이 마이너스 빼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인버스하게 우리가 구하려고 n 감마 s를 보고 이 PDF를 구하려고 한다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이러한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감마 바분의 1 2의 마이너스 요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엑스포넨셜에 대한 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서 아주 쉽게 1 마이너스 S 감마 바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거예요. 그냥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감마 그런 형태의 인티그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되겠죠. 앞으로 PDF, CDF, MGF 계속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이 세 가지를 패러를 계속 이제 보여줄 텐데 그만큼 중요한데 라이시안 채널에서도 PDF, CDF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MGF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PDF 한번 볼게요. PDF는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non-central chi-square random variable with degree of freedom 2. 그 다음에 K의 정의에 의해서 써보면은 감마 바분의 이 K, 라이시안 팩터 K, K는 라인 오브 사이트 컴포넌트에서 오는 파워 나누기 non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오는 파워의 비율이 될 텐데 K 플러스 1이 될 때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verage SNR 감마 바 k 플러스 1 감마. 그 다음에 modified Bessel function with zeroth order I0. 그 다음에 루트 2 감마 바 k 플러스 1 감마. 그 다음에 루트 나와서 가로 닫는 이러한 PDF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라이시안 채널에 있어서. 자, 이거의 CDF를 구하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구할 수는 있어요. 이 감마가 X보다 작을 확률을 우리는 감마의 CDF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 X까지 이 PDF를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감마 바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펑션이 들어가 있고 베셀 펑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불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1 마이너스 Q 펑션인데 밑에 1 들어가 있고 루트 2K 루트 감마 파 2, 1 플러스 K, X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제가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했는데 이 Q 펑션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Q 펑션은 가로에 하나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숫자도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된 Q 펑션을 뭐라고 하냐면 말쿰 Q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라이시안 PDF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CDF를 구하면 말쿰 Q 펑션의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말쿰 Q 펑션의 뭐 정의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런 정의를 써먹으면 되고 이걸 외울 필요도 전혀 없는데 형태를 한번 보면은 일반적인 말쿰 Q 펑션은 여기 M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어떤 B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파워죠. X의 파워 X의 M승이 되는 거죠. X의 M승에다가 엑스포넨셜의 X제곱승이 있고 그 다음에 modified Bessel 펑션이 이렇게 세 개의 이런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인데 B부터 무한대까지 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를 QMAB라고 해가지고 제너럴라이즈드 말쿰 Q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이쪽 그 수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스페셜 펑션이라고 넣어놓고 이게 M이 1일 때는 여기 제너럴라이즈드를 빼고 말쿰 Q 펑션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풀어보면 이렇게 서메이션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스드 폼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의를 보면 B에서 무한대까지 인데 아까 여기서 보면 0에서 X까지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여기에서 X부터 무한대까지 형태면은 1 마이너스 이 부분이 바로 여기 감마가 있고 여기 감마가 있어서 말쿰 Q 펑션하고 형태로 우리가 똑같이 쓸 수가 있어서 말쿰 Q 펑션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숙제나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주고 말쿰 Q 펑션의 정의를 이렇게 주고 이거의 CDF를 말쿰 Q 펑션 형태로 나타내어라 라고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 PDF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려운 인티그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만 해가지고 구하는 거. 그냥 프랙티스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그죠? 그리고 말쿰 Q 펑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저 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죠? 그리고 이 정도도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라이시안 그 PDF의 CDF를 구하려고 한다라면 그 형태는 말쿰 Q 펑션으로 나온다. 라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MGF,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도 좀 복잡하겠죠. P 감마 2의 S 감마. 이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MGF의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 PDF를 대입을 하면 PDF가 이렇게 아까 라이시안 PDF가 들어가고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하려고 보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있고 여기 감마, 엑스포넨셜 감마가 있고 베셀 펑션 이 루트 안에 감마가 있는 이런 형태의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겠지만 여기 테이블을 여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인티그레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이러한 테이블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얘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다 해서 라이시안에 대한 MGF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 테이블이 있는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네, 오늘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아주 유용한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엘리먼트리 펑션 해가지고 파워 오브 바이노미얼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많은 거 2의 x승, 2의 x를 파워 시리즈로 나타내는 것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Power and Algebraic Function.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U에서 B까지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보일 텐데 이런 것을 인티그레이션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엑스포넨셜 펑션. 그래서 엑스포넨셜 펑션하고 파워에 뭐 x에 무슨 n승하고 엑스포넨셜이 합쳐져 있었을 때, 또 거기 백셀 펑션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드슈타인하고 리즈기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인티그레이션 좀 복잡하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고 막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지? 이런 걸 풀려면 어디서 나오지?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더니 이거 MGF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푸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레퍼런스를 찾아 나가면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목적이라면, 이거 푸는 거가 목적이라면 이것만 자꾸 계속 풀고 뭐 어떻게 해보고 막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베셀 펑션에 이렇게 modified 베셀 펑션 with 제로스 오더 같은 경우는 어떤 시리즈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시리즈 폼을 대신 집어넣어 가지고 뭐 표시하고 뭐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났고, 저는 이러한 결과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저 테이블을 오늘 가져왔어요. 알겠죠? 그 테이블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 식을 이용해 보면 이러한 결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숙제 이렇게 내려고 이걸 하면서 숙제를 이렇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에 MGF를 구하여라.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지 감마를 이거 이용하려면은 감마를 x제곱이라고 치환만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은 레일레이 채널, 라이시안 채널에 있어서 PDF, CDF, 그 다음에 MGF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시안 채널인 경우 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레일레이 채널은 이러한 테이블을 쓰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가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렇죠? 낙가감이 M은 어떨까요? 낙가감이 M의 PDF를 보면 감마 M, 이것은 M이 만약에 인티저라면 M-1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컨스턴트한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 바분의 M, 그러니까 감마 바가는 주어져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M도 기분이라고 한다면 M이 무슨 값이냐 에 따라서 채널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하나의 인디케이터, 파라미터가 될 텐데, M은 1이다 하면은 레일레이 채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M이 무한대로 가면 AWGN 채널로 접근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PDF를 보면 감마 M, 감마 바분의 M의 M승, 감마 M-1, 2의 마이너스 감마 바분의 M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의 CDF를 구해보면 CDF는 감마가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어서 0에서 X, 이거의 PDF, 이 PDF를 그대로 대입을 해봤어요. 위에 있는 PDF를 감마 M, 감마 바분의 M의 M승, 감마 M-1, 2의 마이너스 감마 바 M 감마,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이 인티그레이션은 여기 감마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하고 이건데, 감마의 M-1, 2의 마이너스 something 감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incomplete 감마 펑션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내가 디파인을 한다면, 그리고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는 펑션인데, 이 incomplete 감마 펑션을 이용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incomplete한 감마 펑션의 형태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데피니션을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MGF는 PDF에다가 엑스포넨셜 S 감마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것들을 그대로 써봤어요. 엑스포넨셜 S 감마. 그렇죠?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PDF가 있고 MGF를 구하기 위해서 2의 S 감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마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이 필요 없는 부분을 밖으로 꺼내내면 감마 바분의 m의 m승 감마 m 있고, 여기 감마 m-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바분의 m-s의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아주 인티그레이션이 쉬워요. 그렇죠? 인티그레이션이,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이고, 이 인티그레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의 v-1, 2의 마이너스 mu x, 이러한 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것도 내가 테이블에서 보고 뺏긴 건데,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이 낙가감이 m 페이딩을 겪는 이 SNR 감마에 대한 MGF도 이렇게 1 마이너스 m분의 S 감마 파의 마이너스 m승,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 한 가지 한다라면은, 여기에서 MGF의 정의, MGF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머릿속에 다 외워놓고, 그 MGF의 정의를 지금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이해하는 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알겠죠? MGF의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러한 형태. PDF가 있고 엑스포넨셜 S 감마. 만약에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S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는다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1 플러스 n분의 감마 파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만약에 S에다 마이너스 1을 내가 대입한다라면. 그쵸? 그쵸? 자,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이딩 채널에서 심볼 에러 레이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AWGN 채널에 있어서의 그 비트 에러 레이트 또는 심볼 에러 레이트 값을 있는데, 그 값은 감마가 주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심볼 에러 레이트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감마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평균을 취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써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Q 루트 2 감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만약에 이게 페이딩 채널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 소리는 뭐냐면은 probability of error, 비트 에러가 되는데 이것은 감마가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의 컨디셔널한 비트 에러 레이지 값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페이딩 채널에서 이 빨간 걸로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에버리지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에버리지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에버리지를 취하려고 하면은 이 감마가 랜덤 베리어블,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 감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률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X가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평균 값은 이렇게 구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이 인티그레이션 레인지는 X가 갖는 레인지, 토탈 레인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감마, 이 확률의 이론을 그대로 이용하면 요거가 일종의 Q, 여기 G 오브 X가 되어서 요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감마의 범위, 감마는 SNR 값이기 때문에 0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가 있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존재할 테고, Q 루트 2 감마, 그 다음에 P 감마, 감마의 PDF,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페이딩 채널에서 겪는 평균 비트 에러 레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Q 루트 2 감마를 내가 감마가 주어졌을 때 에러 레이트이라고 말을 한다면 Q 루트 2 감마를 감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 안 보여요? 안 보여?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은 Symbol Error Rate given gamma, 즉 Symbol Error Rate over AWG 채널에서의 Symbol Error Rate 값이 될 테고, 여기 있는 감마 값이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 에버리지를 취해 주는데, 에버리지를 어떻게 취해지냐면 PDF를 곱해가지고 모든 감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에버리지 값, 인티그레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구하는 거가 맞는 건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구할 수 있는 수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처음에 무조건 외우는 수도 있어요. 외우고 나서 나중에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페이딩 채널에 있어서 Symbol Error Rate, 일종의 Average Symbol Error Rate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가 어쩌면 더 올바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average라는 값을 뺀 이유는 여기 over fading 채널 위에서의 어떤 그 over라는 말 자체 속에 average라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verage symbol error rate이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자, 이렇게 symbol error rate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BPSK 경우에 대해서, BPSK에 대해서 그 비트 에러 레이시 Q 루트 2 감마가 주어져 있죠. 이것을 올터네이티브한 표현법으로 나타내면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 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phi 분의 감마 d phi,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죠. 올터네이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비트 에러 레이스는 0에서 무한대까지 Q 루트 2 감마, P 감마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Q 루트 2 감마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쓰면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사인 제곱 phi 분의 감마 d ph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PDF가 있고 DP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DP 먼저 인티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감마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는 걸 순서를 바꿔서 먼저 감마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할게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하고 요 부분이 있고, 감마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가 이제 phi에 대한 함수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phi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라면, 자, 이거를 보면 어떤 폼이 생각이 날까요? 이걸 괜히 써놨는데 어떤 폼이 생각이 나요? 여기 브래킷을 보면 MGF 폼이 똑같은데 NGF에서 뭐가 다르냐면, 아까 S 감마 했는데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hi 분의 1, 요 부분이 S 대신에 쓴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MGF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phi 분의 1 해갖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즉 이제 감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모델링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값은 레일레이로 하느냐, 낙가감이 M으로 하느냐, 또 라이시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올터네이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안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Q 펑션 대신에 Q 펑션은 원래 정의 있잖아요. 루트 2 감마부터 무한대까지 해놓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이거의 제곱 2 감마니까 그냥 감마가 되겠죠. 그거에다가 여기 PDF 넣어가지고 이것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문제들을 풀어 나갔다가 이 올터네이티브한 폼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MGF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걸로 페이딩 채널에서 심볼라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한 90년대 중반?
처음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BPSK일 때 심볼레러 레이트 또는 심볼레러 레이트 자체가 BTLR 레이트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바이너리니까. 그렇다면 파이분의 1, 0에서 2분의 파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렐레이일 경우에 이 MGF 값이 아까 1-S 감마 바분의 1 이거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아까 구했어요. 렐레이일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니까 1 플러스 사인 제곱 P분의 감마 바의 마이너스 1승이 될 테니까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 마이너스 S가 들어가니까 그거 곱하기 감마 파가 들어가 있고 이거에 마이너스 1승이 여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 1을 역수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바꾸면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낙가감이 M 페이딩 채널에 있어서 MGF는 이렇게 아까 구했었어요. 이렇게. 이 구하는 과정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한 거를 대입을 해보면 여기 S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P를 대입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승인 것을 역수를 빼버리면 감마 바 플러스 M 사인 제곱 P, M 사인 제곱 P의 M승의 dP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에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낙가감이 M 채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라이션일 때는 조금 더 복잡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그러면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물론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매틀랩이나 매스메티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거 다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요. 우리가 원하는 프리시전만까지 다 정확하게 다 가능한데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것들이 막 하니까 그 수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을 봤더니 이런 테이블을 봤더니 이런 테이블에 이미 결과가 60년대에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솔직히 내가 이걸 데리베이션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인 제곱 P 플러스 컨스턴트한 값이 분의 사인 제곱 P의 n승 이 되어 있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이 인티그레이션 값이 클로즈드 폼으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던 거죠. 이것도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용을 하면 n이 특히 n이 1일 때 보면 여기서 A of C라는 게 있는데 A of C는 이렇게 주어지고 I1C 즉 여기 n은 1일 때는 좀 전에 나와 있던 레일레이 채널하고 똑같아요. C가 무엇하고 같냐면은 여기서 C가 감마 바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클로스드 폼이 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렐레이 페이딩 채널에 있어서의 심볼 에러 레이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낙가감이 M 페이딩 채널에 있어서도 아까 나왔던 뒷페이지에 나왔던 그 인티그레이션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저거에 뭐 저렇게에 대한 클로즈드 폼이 있으니까 저렇게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저 테이블을 이용하면 렐레이 채널과 낙가감이 M 채널에 대한 심볼 에러 레이트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테이블을 주면 다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를 가지고 심볼 에러 레이트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대체 그렇게 했을 때 심볼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그린 건데 어느 때 그려봤냐면 낙가감이 M일 때 n 값이 이 낙가감이 m일 때 m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 n 값이 커지면서 채널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m은 1일 때는 렐레이 채널일 경우인데 이때는 요 그린 컬러처럼 성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은 2일 때는 빨간색, m은 3일 때는 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M은 4일 때 여기 보라색이 있고, AWGN일 때 AW Q 루트 2 감마 값일 때는 그게 스테디하게 디터미니스틱한 값일 때는 요 파란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렐레이 채널일 때의 비테라 레이트 값을 보면 비테라 레이트, 여기 X축은 무엇이냐면 감마파를 dB로 나타낸 거예요. 감마파, 그러니까 에브리지 SNR 값을, 감마파 값을 X축으로 나타낸 건데, 자 여기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해서 페이딩이 없는 AWGN 채널에서는 SNR 값이 얼마가 요구가 되나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대충적으로 해봤더니 약 7dB 정도 될 거예요. 7dB가 조금 6.9dB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때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해서 AWGN 채널에서 얼마 SNR이 필요한가? 라는 걸 보면 6dB가 넘고 7dB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렐레이 채널일 때 실제 무선 채널에서는 얼마의 SNR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니까 23dB 정도, 대충적으로 7dB와 23dB 하면 몇 dB 차이가 나요? 16dB? 그쵸?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쵸? 16dB, 그러니까 15dB가 넘어요. 10dB면 여러분들 파워가 몇 배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10배. 그쵸? 20dB면 100배가 필요한데, 우리가 유선 채널에서 보내는 파워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10배면 겨우 10dB 차이가 나니까 10dB면 7에서 14dB니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아주 나쁘게 되는 거죠. 렐레이 채널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워를 보내줘야지 겨우 AWGN 채널과 같은 성능이 나와서, 무선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능이 너무나 나빠서 통신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라인 오브 사이트가 없는 경우. 그렇죠? 물론 채널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채널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갭이 줄어들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우리는 아주 나쁜 채널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무선 통신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 뭐냐면,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공부를 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거를 줄여나가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아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했던 거예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얼마의 파워가 더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대체 개선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조금 이따 말을 할 텐데, 자, MPSK일 경우에는 금방 BPSK 받고, MRE PSK일 때는 이 컨디셔널한 PDF가 좀 바뀌는 거죠. 2분의 파이가 아니라 n분의 n-1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에, 아까 여기는 사인 제곱 n분의 파이가 이제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BPSK 때는 1이었는데. 그래서 에버리지 심볼 에러 레이트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테고, M-컴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MGF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러한 커브를 지금 바이너리 PSK일 경우이지만, PSK일 때, QM일 때 M 값을 우리가 주어져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가마 바에 따른 어떠한 심볼 에러 레이트를 우리는 다 그려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첫 번째 파트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채널 모델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파트였고,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은 퍼포먼스 오버 페이딩 채널, 이 두 번째 파트였어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가, 지금부터 시작할 거가 세 번째 파트인 다이버시티 테크닉이라는 파트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세 번째 파트의 다이버시티 테크닉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갭, 약 20dB 이상의, 20dB였나? 17dB의 갭,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의 방법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다이버시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알았죠? 다이버시티 방법은 크게 Receive Diversity, Transmit Diversity, Transmit and Receive Diversit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Receive Diversity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렇죠? 뭔지 아직 Diversity가 뭔지 모르겠지만, Diversity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 아주 간단해요. 내가 전화를 받는데, 아마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 예제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 3학년 때 전화를 받는데 여기에서 전화가 잘 안 되면, 그냥 전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전화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위치를 조금 자기가 바꿔준다거나, 그쵸? 위치를 바꿔주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 전화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만 하면 전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운전할 때 보면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라디오 막 되게 재밌는 거 듣고 있는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살짝만 앞으로 이동해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전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받고자 하는 신호가 모두 지금 오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그죠? 오고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received 된 시그널의 SNL 값이 달라서, 시그널 파워 값이 페이딩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금방 여기에서는 안 들렸지만 내가 조금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는 SNR 값이 커서, 즉 시그널 파워 값이 커서 내가 더 문제없이 통신이 가능한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금방 거기에는 보세요. 도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기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만들어내서 해보면 도청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호를 하면 그 다른 지역에서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도청 장치만 만든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면, 거기에 그쵸? 여러분들 처음에 전화기 사면 그 전화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어요. PN,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유저 아이디 그런 것들이 전화기마다 들어있는데, 그런 번호까지 다 그 사전에 알아가지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받는 신호가 저기에도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서 있으면 그 셀 안에 있다라면 자기는 전화 오는 신호를 그대로 들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SNR 값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반면 다시 원 궤도로 다이버시티 테크닉으로 온다라면, 자, 여기에서도 받았는데 여기서도 잘 안 들렸는데 이쪽으로 옮겼더니 잘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디자인을 하기를 전화기 만들 때 안테나를 내가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두 개를 두어가지고 전화기에다가 같이 안테나 두 개를 내가 내장해 놓는다라면, 그래서 한쪽에서 받은 신호의 SNR 값이 아주 나쁜데 이쪽의 SNR이 내가 좋다라면, 나는 두 안테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좋은 쪽을 선택한다라면, 나는 항상은 아니겠고, 둘 다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둘 다 나빠지면 안 되겠죠. 둘 다 나빠지는 경우가 확률이 더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내가 이 두 개의 신호 중에서 좋은 것만 내가 선택해갖고 쓴다라면 성능을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테나를 내가 3개 쓰는데 3개에서 받은, 각 안테나에서 받은 시그널의 SNR 값을 봤더니 경로가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레벨의 SNR 값이 오게 되어서 매 시간 내가 다른 신호를, 가장 좋은 SNR을 주는 안테나를 선택해 갖고 쓴다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성능이 좋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개념은
다이버시티의 개념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금방 같이 내가 똑같은 나의 신호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다이버시티를 뭐라고 하냐면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또는 안테나 다이버시티라고 말을 해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또는 안테나 다이버시티 또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은 신호가 안 들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들었더니 시간이 지나서 들어봤더니 잘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신호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신호가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안 되겠어요? 간단해요. SNR 값이 낮기 때문에. 그 시간에. 즉 SNR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간에 자기가 우연중에 전화를 한 시간이 이렇게 나쁘게 되어 있었을 때 그때 통화를 했다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은 신호가 예를 들어 전화 통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를 내가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죠. 유튜브가 갑자기 정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가 정지되면은 다시 피드백 갖고 나 지금 못 받았다라고는 신호를 계속 기지국에 다시 보내줘요. 근데 못 받으면. 그럼 기지국은 그 못 받은 신호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내주는 거죠. 다시 보내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를 시간적으로 많이 받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타임 다이버시티라고 우리는 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있다 여기 좋아지는 시간에 다시 보낸다라고 한다면 타임 다이버시티인데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가 좋을까요? 타임 다이버시티가 좋을까요? 스페이스 다이버시티가 좋을까요? 타임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그 개념은 이해를 여러분이 했다라고 치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또 그 장단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테나 2개 써가지고 양쪽에서 오는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SNR이 좋은 걸 선택해가지고 쓰는 거하고 안테나 하나만 쓰는데 내가 못 받은 경우에 다시 보내달라라고 해갖고 그거를 다시 보내는 거. 그 타임 다이버시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스페이스 다이버시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또 좋다라고 말한 거에 대한 이 기준점은 무엇이냐라는 것도 또 해야죠. 대답할 때 어떤 측면에서 어떤 거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졸려 죽겠는데 질문까지 해가지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페이스 전화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기를 바라요. 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든지 많이 써야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데이터를 똑같은 양을 받는데, 데이터 양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신호가 페이딩 이렇게 나쁜 채널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양은 똑같은 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 채널을 많이 쥐고 있는다라면 그 사람이 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못 쓰게 된다 이거죠. 그 밴드를, 프리퀀시 밴드를. 그런데 다이버시티는 복잡해요. 안테나를 2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 2개를 달고 그 안테나 각각의 안테나에 이 전화기도 작잖아요. 예전에 요즘은 스마트폰 하니까 조금 커졌지만 커진 거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은 커졌지만 또 얇아졌잖아. 그죠? 얇아지니까 그 안에 안테나를 2개를 넣고 그 안테나 각각에 뭐가 들어가냐면
리시버 다이버시티라고 한다면 양쪽에 두 개를 받으니까 LNA 들어가죠. 각 안테나에 LNA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믹서가 들어가야 되죠. 다운 컨버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D 컨버터가 각각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거를 원칩에 하나에다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까 그 한 사람이 데이터를 많이 써가지고 그 돈을 못 버는 양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그거는 만들 수가 있어요. 가격 측면에서 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페이스 다이버시티가 좋다라는 거죠. 자, 이 스페이스 다이버시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질문을 또 하나 해볼게요. 자꾸 질문해서 미안한데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답을 아주 쉽게 내가 이거냐 저거냐 물어볼 테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세요. 틀려도 괜찮고 틀리면 좀 어때요? 그죠? 순간적으로 조금 창피할 뿐이지. 자, 안테나 두 개가 있어요. 안테나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좋은 SNR 값을 주는 시그널 안테나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알고리즘은 셀렉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테나 셀렉션을. 그렇죠? 그런데 두 개 오는 시그널이 이쪽에서 오는 시그널, 이쪽에서 오는 각각의 시그널이 다른 경로로 오기 때문에 SNR 값이 달라요. 첫 번째 안테나에서 오는 SNR 감마 1, 두 번째에서 오는 SNR 감마 2라고 한다면 감마 1과 감마 2가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랜덤 베리어블이 될 텐데 두 개의 시그널이 코릴레이션이 높아야지 다이버시티 효과가 좋을까요? 코릴레이션이 낮아야지 다이버시티 효과가 좋을까요? 갑자기 코릴레이션 나오니까 그거 연관시키는 거 어렵죠? 풀이해서 이야기해주면 코릴레이션이란 건 얘 신호가 좋으면 얘 신호도 좋고 얘 신호가 나쁘면 얘 신호도 나쁘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코릴레이션이 낮다라는 거는 0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코릴레이션이 얘가 좋다고 해서 얘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비슷한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코릴레이션이 낮다라는 거는 얘가 좋을 때 얘가 나쁠 수 있다라는 거가 오히려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코릴레이션이 높아야지, 즉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그럴 때 다이버시티 효과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코릴레이션이 낮아야지 다이버시티 효과가 나타날까요? 낮아야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다이버시티 효과는 언제 보냐면 얘가 좋을 때 그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안 써도 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쁜데 얘가 좋을 때 그때 다이버시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낮아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의 신호가 언제 코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얘네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코릴레이션이 낮을까요?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코릴레이션이 낮을까요? 그러니까 즉 코릴레이션이 낮아야지 좋다고 하는데 안테나 길이가 둘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코릴레이션이 낮을까요? 가까이 있을 때 코릴레이션이 낮을까요? 멀리 당연히 가까이 있으면 비슷한 경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코릴레이션이 낮을 텐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코릴레이션이 그러면 0에 가까울까요? 얼마 정도? 그 거리는 무엇에 따라 무엇의 함수가 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수학적으로 오늘은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반파장만큼만 캐리어 프리퀀시가 2GHz라고 한다면
그게 파장이 15cm가 나와서 7.5cm 만큼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 7.5cm도 지금 줄여가지고 4분의 람다 반 파장의 반 해서 7.5cm의 반이니까 3.25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안테나 만드는 사람들이 코릴레이션 없애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를 보면 안테나가 어디에 들어가야지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거냐면 양쪽 모서리 끝으로, 대각선 끝으로 놓아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안테나가. 그렇죠?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낮게 해야지 다이버시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SNR이 좋은 거를 내가 셀렉트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 신호에도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들어있지만 시그널 레벨이 낮은 거죠. 여기에도 시그널 레벨이 이 경우에 이제 높지만 여기에도 나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양쪽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합성을 해서 이 신호를 적당히 합쳐가지고 내가 나온 합성된 신호의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풀 수가 있다라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이렇게 안테나에서 오는 신호를 어떻게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옵티멀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서브 옵티멀한 방법들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퀄 게인 컴바이닝이 있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실렉션 컴바이닝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렉션 컴바이닝 기법을 조금 더 간소화한 스위치드 컴바이닝이라는 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 이 그림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은 여기 그림을 보면 S of T라는 걸 보냈는데 안테나를 내가 L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라면 아까 두 개 있다라면 이쪽으로 오는 채널을 H1T가 곱해주고 이쪽으로 오는 채널은 H2T가 곱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모델링을 한다라면 서로 다른 채널을 겪는다라는 것은 페이딩 게인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H1T, 다른 쪽은 H2T. 만약에 L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면 제일 마지막 HLT가 있고 각각의 안테나 체인에서 벌어지는 노이즈가 더해지고 서로 다른 노이즈들이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신호들을 내가 합성을 할 텐데 어떻게 합성을 할 거냐면 각각에다가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W1, W2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오는 거 신호 R1 이쪽에서 신호 R2를 더해주는데 어떻게 더해줄 거냐면 W1, R1 더하기 W2, R2 그 다음에 W3, R3 해갖고 WL, RL T 해가지고 그렇게 더해준 값을 나는 이렇게 컴바이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W를 무엇으로 내가 정해야지 이거에 대한 SNL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앞으로 풀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린 컴바이닝 기법을 우리는 맥시멀 레이시오 컴바이닝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다음 주부터 이 다이버시티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